여러분 안녕하세요. 1++ 등급 수학 마블링이 끝내주는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M풀 수학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이렇게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M풀 수학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미리 오리엔테이션 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복습과 숙제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요, 복습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문제로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감상만 이렇게 하면서 감상만 하신다면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실력 향상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지만 완벽하게 여러분의 실력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좀 철저히 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고민을 해서 오지 않으면 강의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문제를 잘 풀면 좋지만 안 풀리더라도 열심히 숙제를 잘 하셔서 미리 문제를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 거듭 제곱에 관련된 제곱근과 실수다라는 파트에서 특히 이번 시간에는요, 제곱근이라는 것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반드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번 시간 내용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제곱근이 뭐냐라는 거야. 제곱근입니다. 자, 제곱은 아는데 제곱근의 뜻이 도대체 뭐냐? 제곱근의 뜻을 한번 삼겨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곱이 뭔지는 알잖아. 제곱, 지 스스로 곱하는 거지. 이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야, 2라는 놈을 2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2를 2번 곱하지 않았니? 지수라는 걸 써서 요 놈을 2를 제곱했습니다. 요 놈이 바로 제곱의 정의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2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곱이라는 거라고. 따라서 누구는 야, 2를 제곱하면 4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4라는 놈을요, 우리는 2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제곱근은 뭐냐면 단지 요 놈의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럼 도대체 누구를 제곱하면 4가 됩니까? 바로 2를 제곱하면 4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2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곱해서 4가 되는 놈이니까 요 놈을 4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다시 얘기한다. 2의 제곱은 4지. 그래서 4는 2의 제곱이고요. 2는 제곱해서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의 제곱근이 바로 2라는 거야. 자, 얘를 문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x라는 놈을 제곱을 했을 때 a가 됩니다. 됐니?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a는 x의 제곱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x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지. x는 누구의? a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아, 얘는 x의 제곱이구나. 그리고 x는 a의 제곱근이구나 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런데 선생님,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좋은데요. 선생님, 앞에서 예를 든 거를 보니까요, 2의 제곱은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4의 제곱근은 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선생님, 누구도요, 마이너스 2라는 것도요, 제곱을 하면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는요,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되겠네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2라는 것도요, 4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이해되니? 아, 그러면은요, 4의 제곱근은요, 뭐가 있다고? 4의 제곱근은요, 2와 마이너스 2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곱근이라는 것은 두 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2의 제곱도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2라는 놈을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4의 제곱근은 제곱근인데 양수잖아. 4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요, 역시 4의 제곱근 아니야. 즉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된다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2는 4의 음의 제곱근입니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곱근은요, 무조건 이렇게 두 개씩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있습니까? 라는 거지. 꼭 그럴까요? 선생님,
4의 제곱근은요 2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제곱근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곱근은요 무조건 2개가 있는 게 아니야. 됐니? 자, 그래서 제곱근의 개수는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1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4의 제곱근은 2개야. 그런데 1개인 경우는 뭐냐는 거지. 선생님, 어떤 놈을 제곱해서 뭐가 되는 놈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면 0이야. 0을 제곱하면 누가 됩니까? 0이 됩니다. 따라서 0은 0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0은요 0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똑같은 거 둘이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니? 0밖에 없지. 이해되니? 따라서 0이었을 때 0의 제곱근은 1개밖에 없다고. 그러면은요 0보다 큰 4는요 제곱근이 뭐야? 2개 있지. 따라서 제곱근이 2개 있으려면 양수가 돼야 되더라는 거야. 양수의 제곱근은 항상 2개입니다. 그러면은 제곱근이 없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음수야, 음수. 예를 들어 볼게. 야,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구해봐 라고 했어.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구했다는 것은 어떤 놈을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라는 거야. 선생님, 뭘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똑같은 거 2개를 곱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됩니까? 양수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죠. 음수라고 한다면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죠. 절대로 누구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누군가를 곱해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겠네. 따라서 음수는요 제곱근의 개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복소수다, 허수다라고 해서 배우게 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 제곱근이라는 것은요 2개, 양의 제곱근은 2개, 0의 제곱근은 1개, 그리고 제곱근은 없을 수도 있다. 음수인 경우. 자, 그럼 제곱근의 뜻 정확하게 아셨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자, 어떤 놈을 제곱하면 A가 됐을 때 A는 X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은요 2개가 있는데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2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곱근이 2개 있으려면은 그 수가 양수여야 된다고. 양수의 제곱근은 2개 있고요. 0의 제곱근은 1개 있고요.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런데 자, 제곱근을요 이렇게 구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더라는 거야. 자, 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볼게. 야, 누구를 제곱하면 4가 됐어. 야, 1은 제곱하면 1이 돼. 그래서 1의 제곱근은 1이야. 2를 제곱하면 4가 돼. 4의 제곱근은 2야. 3을 제곱하면 뭐가 돼? 9가 돼. 9의 제곱근은 3이야. 이렇게 또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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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넓이는 1이겠지. 이해되니? 근데 요 놈을요 정확하게 넓이가 2배가 되는 넓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이 되려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겠니? 라고 했어. 한 변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뒀어. 됐니? 근데 사람들이요 되게 단순한 게 야,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2배 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두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넓이는 2 곱하기 2, 4가 되더라는 거지. 어라? 길이를 2배 만들었더니 넓이는 4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x는 2가 아니지. 그럼 도대체 이놈은 누구냐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럼 생각해보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더라도 x의 제곱은 2다라고 나올 거 아니야. 도대체 누구를 제곱하면 2가 됩니까? 라는 논란이 생긴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사람들이 막 숫자를 계산해봤더니 그 x라는 놈이 1.414 어쩌시고 저쩌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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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무수히 가는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무리수다라고 배울 텐데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숫자들라는 거지. 그러면 야, x의 제곱근, x를 제곱하면 2가 될 때, 즉 2의 제곱근은 1.414 점점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니 너무 수학적이지 않은 거야.
우린 좀 더 초딩적인 표현이 아닌 수학적인 표현이 필요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야, 누군가를 제곱해서 2가 된다. 즉 2의 제곱근을 맨날 이렇게 점점점 땡땡땡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냐. 얘를 아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런 기호를 만들었어. 루트 또는 근호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다 2를 땅 집어넣고 야, 요 놈이 바로 뭐냐면 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숫자를 요런 기호로 나타내자라는 거야. 근호, 기호로 나타내자. 아, 제곱하면 2가 되는 놈을 우리는 루트 2라고 나타냅시다 라는 게 바로 요런 기호를 쓰자라는 거야. 그래서 요 기호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제곱근이야. 또는 뭐라고도 읽냐면 영어로 루트라고도 읽어요. 루트 뿌리야. 그래서 이 루트라는 것에서 R자가 이렇게 변형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자, 그러면은요, 이제부터 누구야? 아,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였습니다? 루트 2였습니다. 루트 2를 2개 곱하시면 제곱하시면 2가 되고요. 2의 제곱근은 우리가 무한소수로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기호를 써서 루트 2라고 표현합시다 라는 게 표현 방법이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2라는 것은 누구를 제곱한 겁니까? 바로 루트 2라는 것을 제곱한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지. 이해되니?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 지울게. 요거는 쉬운 얘기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제곱근 2와 2의 제곱근이다. 2의 제곱근이다 라는 건 뭡니까? 2의 제곱근은요, 제곱해서 2가 되는 놈이잖아요. 그럼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양수와 음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제곱근이다라는 것은요, 제곱해서 2가 되는 놈을 표현하는 겁니다 라는 그런 놈의 의미도 있지만 누구도 요 기호 자체도 제곱근이라고 하거든. 즉, 요 놈을 내가 뭐라고 하냐면 루트 2 또는 제곱근 2라고도 읽어. 제곱근 2라고도 알고 루트 2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2의 제곱근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지만 내가 그냥 제곱근 2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곱근입니다 라고 쓰는 거거든.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는 거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2의 제곱근은 야, 도대체 제곱해서 2가 되는 놈 누구니? 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제곱근 2라는 할 때 제곱근은 요 기호의 이름을 말하는 거야. 헷갈려 죽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요, 요 놈은요, 제곱근 2라고 읽지 않고 무조건 루트 2라고 읽을게. 됐니? 그래서 2의 제곱근은 제곱근 2와 마이너스 제곱근 2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야 되는데 2의 제곱근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대신에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 2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제곱근 2를 구하여라.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야. 2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는 것은 제곱해서 2가 되는 놈을 다 구하라는 거고, 제곱근 2를 구하여라 라는 것은 루트 기호에 2를 써라 그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결국 요 표현 방식은 이거겠네. 야, 어떤 놈을 제곱해서 a가 됩니다 라는 것은 뭐라고 쓰자고? 바로 루트 a 또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쓰자는 거지. 이해되니? 그런데 선생님, 누군가를 제곱해서 a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a라는 놈은요 0 이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0보다 작을 수 없죠. 따라서 요 루트라는 기호 안에 들어가는 놈, 즉 루트라는 기호 안에 들어가는 놈은요 무조건 음수가 들어갈 순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자고. 즉 루트에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것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의미인데 그런 놈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루트라는 기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 음수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양수 또는 0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자고요. 자, 그러면은요 표현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떻게 하자고요? 아, 2의 제곱근이다 라는 것은요 무한소수로 표현되니까 제곱근 기호를 이용해서 제곱근 2와 마이너스 제곱근 2라고 쓸 거라고. 헷갈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읽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곱근이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야, 누구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다?
x를 제곱하면 a가 됩니다. 이때 a는 x의 제곱이라고 읽는 거고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곱근의 개수는요. 양수의 제곱근은 2개 있고요. 0의 제곱근은 하나 있고요.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런데 2의 제곱, 3의 제곱 뭐 이런 거 다 좋단 말이야. 그런데 제곱근, 누군가를 제곱해서 2가 되는 놈, 이런 형태로요. 무한소수로 나오는 놈이 존재할 수 있지 않니? 그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쓰자? 제곱근 기호를 쓰자. 그래서 제곱근 2 또는 루트 2라고 읽는 놈이 바로 뭐라고?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요 기호의 이름도 제곱근이고 제곱했을 때 뇌가 됩니다라는 값의 이름도 제곱근이다 보니까 헷갈리더라는 거지. 즉 2의 제곱근의 의미는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를 구하여라 라는 거고 제곱근 2라는 것은 루트 2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기호의 이름도 제곱근이고 값의 이름도 제곱근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 선생님이 이제부터 기호의 이름을 얘기할 땐 루트 2라고 하겠다고. 대신에 문제에서 2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제곱근 2를 구하여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까지 됐니? 그리고 루트 a다라는 것은 제곱해서 a가 되는 놈을 의미하는 거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는 놈은 뭐라고? 음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자는 거야. 이까지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재밌어 또. 자, 그러면 얘들의 성질이 있는데 일단 제곱근의 성질 보겠습니다. 루트의 성질이지 정확하게는.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트 a다라는 것 할 때 a라는 놈은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됩니다라는 성질을 첫 번째 가져. 무조건이야. 왜? 제곱하면 a가 됩니다라는 거거든. 얘를 제곱하면 a가 됩니까? 따라서 누구를? 루트 a라는 놈을요 뭐 하시면 제곱하시면 a가 됩니다. 당연한 성질이야. 얘는 무조건이야. 물론 음의 제곱근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a입니다라는 것을 제곱해도 무조건 a가 됩니다 라는 거야. 이까지 되니? 어려운 거 아니지? 근데 보세요. 자, 선생님 4의 제곱의 루트를 씌웠습니다. 이해되니?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얘를 제곱하면 4의 제곱이 됩니다. 즉 얘를 제곱하면 4의 제곱이 되는데 4의 제곱은요 누구? 4를 제곱했다는 것은 4 자체를 제곱했다는 거니까 누구랑 누가 같다는 얘기야? 요 놈이랑 요 놈이 같다는 얘기지. 따라서 선생님 그냥 루트에 4의 제곱은 그냥 4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루트 밖에 있는 제곱은요 서로 상쇄될 수 있는데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이랑도 서로 상쇄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a의 제곱의 루트입니다 라는 것도 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니?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러면은요 루트와 제곱은 서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런데 얘는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야.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얘는 굉장히 중요해야 돼. 밖에 있는 제곱은 당연한 거거든. 왜냐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루트 안에 있는 요 놈은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이해되니? a 제곱이라는 것은 무조건 양수야. 왜? a가 양수라도 제곱하면 양수고요. 0이면은 제곱하면 0이겠지만 음수를 제곱해도 무조건 양수거든. 이해돼? 그런데 a가 음수라고 해도요 제곱하면 양수가 되더라는 거야.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볼까?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4에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다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4의 제곱은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16이지. 맞니? 16이라는 것은요 4의 제곱이지. 4의 제곱이 루트니까 그냥 4지. 이까지 됐어? 올라가긴 했지만. 자, 그러면 얘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지금 4의 제곱도 4지만요. 마이너스에 4의 제곱도 4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이상합니다. 누구? a라는 놈을요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은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의 루트는 마이너스 4가 되지 않습니까?
a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보세요. a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4라는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고. 즉 지금 a의 제곱이 루트는 a입니다라는 것은 언제만 a가 0 이상일 때만 되더라는 거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성립이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4라는 것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아닙니까? 즉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하나 더 붙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의 a 제곱은요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다고. 왜? 이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거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거잖아. 아 헷갈려 이씨.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a제곱의 루트는 a고 a제곱의 루트가 마이너스 a고 어쩌라고? a가 0 이상일 땐 얘고 a가 0보다 작을 땐 얘라고?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걸 젠장.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애들을 토탈 다 정리해서 하면 일단 첫 번째 a 루트 a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무조건 a예요.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왜? 얘는 a가 무조건 0 이상이거든. 루트 안에 있는 a는 무조건 0 이상이잖아. 그런데 a의 제곱의 루트라든지 맞니? 마이너스 a의 제곱의 루트라든지 요런 놈은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되게 헷갈리는 놈이더라는 거지. 이해돼? 얘들은 되게 헷갈리는 놈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가장 외우기 좋은 방법은 루트 a 제곱이다라는 놈은요. a가 양수면 a가 나오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눈 딱 감고 절대값 a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왜? 절대값 a가요. a가 양수면 a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잖아. 그래서 루트 밖에 제곱이 있으면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얘랑 얘를 지우되 절대값을 씌워서 나옵시다 라는 거야. 앙카받기 중요하다고? 다시 정리합니다. 자, 루트 a가 있는데 밖에 제곱이 있으면 그냥 a가 튀어나오면 되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결국 제곱과 루트는 서로 상쇄돼서 날아갈 수 있는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땐 절대값 씌워서 a라고 쓰면 안전빵이더라 이거지. 왜? 우리가 절대값이 더 익숙하거든. 절대값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고. 이게 대표적인 제곱근의 성질이야. 결국 뭐야? 제곱하면은 a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루트 a라는 것은 제곱하면 a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제곱이 밖에 있니 안에 있냐라는 거야. 밖에 있으면 그대로 a가 나오면 되고 안에 있으면 절대값 씌워서 나오면 오케이. 이해됐어? 밖에 있으면 그냥 나오고 안에 있으면 절대값 씌워서 나오면 오케이. 예를 들어볼까?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절대값에 마이너스 3이라고 쓰자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3이 얼만데? 3이잖아. 오케이. 이해됐니? 어려운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더라는 거야. 요 두 가지 성질 차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더라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자, 마지막 성질이에요. 네 번째. 대소관계, 대소관계. 되게 쉬운 얘기야. 자, 1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가 있어. 누가 더 크니? 1이 더 크지? 미쳤나봐요. 1과 2가 있는데 2가 더 크지? 그러면은 1의 제곱이랑 2의 제곱은 누가 더 크니? 2가 더 크지? 얘 제곱이. 왜? 1과 4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가 있는데 만약에 a가 b보다 더 크다면, 물론 a, b는 다 양수야.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a 제곱과 b의 제곱을 비교하면 a 제곱보다 b의 제곱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역으로 a 제곱과 b의 제곱이 크기 순위 이렇다면 a와 b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a와 b는 둘 다 뭐 양수야. 음수되면 약간 곤란해. 양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다면 a의 제곱도 b의 제곱보다 작고 a 제곱이 b의 제곱보다 작다면 a가 b보다 작다고. 대표적으로 누구? 방금 한 1과 2를 넣어보자고. 요게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요 그대로 가보자고. a 대신에 그냥 a라고 쓰고 b의 제곱 대신에 b라고 쓰면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누가 루트 A가 루트 B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요 놈을 제곱하면 요 놈이 됩니다. 스몰 a 있으면 루트 A 넣고 스몰 b 대신에 루트 B 집어넣은 거야. 그럼 제곱하면 요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지. 이해되니? 즉 이 얘기야. 야, 1이 2보다 작고 2가 1보다 크니? 그럼 1의 제곱은 2의 제곱보다 작고 2의 제곱은 1의 제곱보다 크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아, 루트 1과 루트 2는 루트 2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쉽게 생각해봐. 선생님, 넓이가 A인 정사각형과 넓이가 B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야. 그럼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A일 거 아니야. 제곱해서 A 되는 거니까. 넓이가 B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B일 거 아니야. 넓이가 크려면 한 변의 길이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누가 A가 B보다 작다면 누구도 루트 A도 루트 B보다 작아야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소비견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성질들을 쭉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쭉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곱근을 배웠어. 제곱은 알아. 제곱을 거꾸로 하면 제곱근이라고. x의 제곱이 a일 때 a를 x의 제곱이라고 하듯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x의 제곱이 a일 때 a를 x의 제곱이라고 하고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제곱근은 무조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a가 양수일 때는 x가 2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2개가 있고 a가 0일 때는 x도 0이라는 한 개의 제곱근만 존재하고 a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요, 요 제곱근이라는 게 어떤 놈을 제곱해서 2가 됩니다 이런 놈들을 표현을 하려니까 얘는 무한소수더라는 거지. 그래서 기호가 필요한데 근호다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 기호를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읽는다고. 2의 제곱근 하면 제곱해서 2가 되는 놈인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를 말하는 거지만 제곱근 2입니다 라고 하면 루트 2 자체를 읽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는 다릅니다. 2의 제곱근은 두 개의 값을 의미하는 거고 제곱근 2는 루트 2라고 생긴 그 놈 자체를 읽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 두 개 헷갈리지 말라고. 됐습니까? 성질은 뭐라고요? 루트 A를 제곱하면 무조건 A가 돼. 그지? 즉 제곱이 루트의 밖에 있으면 그냥 튀어나오면 된단 말이야. 대신에 제곱이 루트 안에 있습니다. A의 제곱의 루트입니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절대값 A입니다 라고 벗기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곱이 밖에 있으면 그냥 나오면 되고 제곱이 안에 있으면 절대값 씌우시면 된다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 성질은. 그 다음에 대소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A와 B가 있을 때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고. 그 네 가지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되게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 선행을요 좀 하셔가지고 선행이 아니지 뭐 중학교 3학년 과정 이 제곱근 파트를 미리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또 다시 복습합니다 라고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근데 앰플 수학으로 처음으로 저는 제곱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덧셈만 맨날 하다가 곱셈 딱 나면 허걱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호를 가지고 숫자를 정의한 것을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어. 하나 배웠어. 파이. 파이가 뭐야? 3.141 어쩌고 쭉쭉 나가는 그놈 원주율을 파이라고 하듯이 기호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 처음으로 나온 게 루트란 말이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근데 사실은 되게 쉬운 거거든. 왜? 숫자를 가지고 노는 거잖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라면 익숙하면 쉽다라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연습만 하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확실히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를 구별하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루트의 2의 제곱과 A제곱의 루트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쭉 내용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부딪혀 보셔야지만 이래서 헷갈리는 거고 이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시기만 한다면 굉장히 쉬운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스텝 1 문제 다음 시간부터 쭉 풀어볼 테니까 반드시 스스로 문제를 푸신 다음에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스텝 1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시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쉬운 단원이라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분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스텝 1 숙제 내드렸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